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경남 고성에 있는 근린시설 건물인데요. 땅이 한 900평 정도 돼요. 땅이 900평 정도 되고 감정평가 금액이 한 35억 정도 됩니다. 고성군 안에 있는 토지인데 토지 및 건물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커요. 자세히 한번 봤더니 이게 보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가 있고 유치권 여지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유찰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 금액 자체도 커요. 35억이다 보니까 지금 17억까지 떨어졌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 이번에 낙찰될 수도 있고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토지값만 해도 30억이에요. 30억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 추가 대출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토지값이 일단은 전체 감정평가 금액에서 거의 한 80% 이상 9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치권 성립 여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지금 내용을 보면 건축물 대장에서 이 건축물을 지었던 주식회사 신승이라는 회사가 유치권을 신고를 했어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공사대금 4억 5천만 원 정도를 4억 5천 7백만 원 정도를 못 받았다. 인테리어 공사랑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거나 상주를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성립이 잘 안 돼요, 많이들. 왜냐면 이분들이 누군가를 서서 계속 지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금액이 크면 뭐 점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장을 가서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카페도 있고 SGI라는 회사도 있고 또 식당도 있어요. 식당도 보이죠? 그리고 이 옆에 토지 다 같은 토지로 나온 거고요. 이쪽에 사진을 보면 무슨 하나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시회 건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법정지상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건축물 때문에. 심지어 누가 임차인이 있어요. 이것도 다 동일한 토지고, 여기도 지금 식당. 네, 이게 지금 그 제시회 건축물이거든요. 한 20평 정도 돼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시회 건물인데 이거는 상관없고요. 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시회 건물 상당히 넓어요. 토지가 900평 정도 되니까. 현황 조사서를 봤더니 카페, 모토, 식당 등록이 돼 있고 SJ 아까 있던, 그리고 합기도 건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시회 건물 말씀드렸던 이분이 전입세대 확인해보니까 전입이 되어 있더라. 다 이렇게 뭐 계약은 돼 있어요. 계약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제시회 건물 매각 제외고, 대항력이 합기도만 대항력이 있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2018년 2월 28일보다 다 늦죠. 대항력 없고 배당 순위는 있죠. 없고 이분만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예상 배당표를 확인을 해보면 농협자산관리회사, 여기는 근저당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다 받아가요. 이분은, 윤경진이라는 분은 다 없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금액도 없고, 다 인도명령 대상자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말소기준권리 관련해가지고는 문제될 건 없어요. 따로 뭐 매수자가 뭘 인수를 해야 되거나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유치권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유치권 같은 경우는 성립이 되긴 어렵지만 임장을 가서 이 주식회사 신승이라는 회사에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등기부를 확인을 해보면 좋아요. 지금 봐볼게요. 근저당이 건물과 토지에 함께 잡혀 있었어요. 2018년 2월 28일. 그러니까 근저당을 받을 시점에 건축물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건축물을 부술 수가 없죠. 건물을 부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시외 건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건축물 대장을 살펴봤더니 1층 소매점, 2층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도 근저당과 동일한 날짜로 설정이 이제 되어 있어요. 2월 28일 날 되어 있는데, 아까 제시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죠. 없어요. 그러면 제시외 건물은 토지와 건축물의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소유주에 의해서 그 제시외 건물이 건축이 됐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시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사업 등록이 가장 빨리 돼 있어요. 지금 윤경진 라온 합기도, 이분은 사업 등록도 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이분이 가장 빨리 배당 순위도 있으면서 대항력도 있고 가장 빨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물어보면 가장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물 대장도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보고 토지 등기와 다 확인을 했었을 때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임장을 가서 이 합기도 도장에 가서 이분에게 물어보면 이 제시외 건축물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은 문제가 없는 물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17억까지 떨어졌고 일단은 금액이 커요. 많이 커서 이 정도 금액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은 이제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35억에서 17억까지 떨어졌으면 절반 49% 정도로 떨어진 거잖아요. 18억의 낙찰을 받는다 라고 봤을 때 대출 근린시설이고 하니까 80%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대출 금액이 14억 4천만 원이 돼요.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하면 한 4억 5천, 한 5억 안쪽으로 투자금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월세가 어느 정도가 나오냐? 14억 4천에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라서 한 3.5% 그냥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만 42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와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러면 남는 게 얼마 없죠.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근데 여기 지금 임차 현황을 보면 보증금이 한 4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제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10억에서 11억? 그럼 이자가 한 300만원 매달, 수익은 500만원. 그럼 한 200만원 정도가 남는 거죠. 200만원 정도가 이자 내더라도 남는 상황이 되는 거고, 추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에 문경이라는 이분께서 18억을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이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도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추가 대출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말 많게는 한 10억 정도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게는. 그러면 1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우리는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따져보면 이 정도 금액은 작은 거죠.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갔었을 때. 근데 그게 아닌 또 다른 투자금을 마련하고 그 투자금을 마련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의 그 정도 부분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추가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를 카카오톡이나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